여러분 안녕하시죠? 자, 지금부터 10월 주간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이 좀 바뀌었고요. 10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뭐 또 마음의 준비도 좀 새로워져야 될 것 같고요. 시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남아있지 않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회 모의고사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할 거고요. 1번 늘 뭐 똑같죠. 어휘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violent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폭력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선택지 1번 중요한데요. concise라는 단어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간결한의 뜻이에요. concise, 간결한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deficient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부족한. 이 단어의 명사가 deficiency예요. 여기 이제 부족, 뭐 결핍, 이 정도의 뜻으로 의미를 부여한답니다. 부족, 결핍, deficient, 부족한 꼭 기억해 두시고, fierce라는 단어가 난폭한의 뜻이고요. 사나운. 그래서 아마도 폭력적이다라는 개념하고 가장 비슷한 유의어는 fierce,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ethal, 치명적인. 좀 더 쉬운 단어는 이 단어가 있죠. fatal 이란 단어가 있고요. fatal, 영어식 발음은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문 내용 잠깐만 살펴볼게요. I have never seen, 이때 C가 지각동사고, 그래서 him,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썼네요. 결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떤 식인데 굉장히 폭력적인 난폭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expression이라는 단어가 표현이라는 뜻이 있고 표정이라는 뜻도 연결해 주셔야 돼요. 주로 이제 facial expression 하면 얼굴 표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얼굴에 이런 아주 그 공격적이고 난폭한 이런 어떤 폭력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말해본 거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내용은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오셔서 pick on, 어려운 수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를 풀어내야 돼. and가 포인트고요. 병렬 구조상 요거는 뭐하고 detest하고 동사가 병렬이 되어 있습니다. 늘 and는 논리의 방향이 같다고 하죠.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detest 요 단어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는 답을 쓸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detest를 모르면은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detest 가장 쉬운 단어로는 hate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증오하다라는 개념, 몹시 싫어하다라는 느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loath라는 단어, 증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apple이란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A-B-H-O-R, apple, 증오하다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detest 요 세 가지 동의어를 같이 좀 묶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denounce, 비난하다의 뜻, furnish, 제공하다, eliminate, 제거, restrict, 제한. 그러면 혐오하고의 가장 같은 맥락의 표현이 어떤 게 있겠는가? 정답은 1번 denounce고요. 이 pick on이란 단어가 무엇을 비난하다, 뭐 질책하다, 꾸짖다 이런 뜻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번 denounce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assassin이란 단어, 여기서 나온 단어고요. assassinate, 암살하다.
명사도 외우세요. assassination. 암살. 됐죠? 예. assassin, assassinate, assassination. 그럼 이제 assassin은 뭐냐? 이건 암살범. 사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내용 보세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야. 뭘? 어떤 암살범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지도 않을 거야. 특히 이 암살범은 with any intention, 의도를 갖고 있는 암살범, 절대로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암살범을 몹시 싫어하고 비난한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었다. 정리됐지?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어법으로 넘어갑니다. 1번 lunch it. 여러분들 아마 밑에 공간이 좀 있을 거고요. 밑에 공간을 이용해서 항상 what to ask, 뭘 묻는지를 먼저 파악해보자. ed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먼저 뭐부터? 준동사 문법으로 출발. 준동사 문법 자리값 따지시고, 자리값에 의해서 이게 준동사 자리라면은 수동의 관계니까 뒤에 ing, ed, 목적어 유무를 따져서 준동사를 선택하면 된다. 정리됐죠? 예. 자, 이제 자리값 한번 따져볼까요? 전치사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1번의 submarines, 그리고 carrier planes, 이게 주어인 느낌. 요거는 지금 자리값이 동사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문장 끝나서. 그럼 이제 동사 문법으로 와야 됩니다. 준동사로 출발해서 동사 문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수일치, 태일치, 시제, 그리고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의 기본 속성, 동사의 본질, 이렇게 동사 문법은 4가지. 근데 ed가 붙었다는 것은 과거 시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수일치는 필요 없고, 그럼 이제 바로 뭐 해야 돼요? 태일치. 뒤에 on attack, 공격을 런치했다.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관계 괜찮고, 시제는 과거 표시 부사 있으니까 과거 시제 ed 나쁘지 않네요. 1번 괜찮습니다. 2번으로 가죠. 역시 마찬가지 ed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부터 출발해서 준동사, 자리값 따져보시고, 자리값에 의해서 준동사 자리라면 선택하시면 돼요. ed, ing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투부정사, 동명사 선택 기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리값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200개의 미국 비행기들이 주어 demolished, 파괴시키다, 8 battleships를 뒤에 목적어, 잠깐만, went 다시 동사 이상한데 다시 한번 확인. 자, 이게 포인트, and 병렬 구조. 삼각형 묶어보시고요. 8,000 naval and military army들이 죽음을 당했대요. 주어 동사. 그러면은 and 앞에도 주어 동사 있어야 돼. 그래서 8 battleships가 주어, went가 동사. 사실은 여기 커마가 있었죠. 병렬의 시작점은요, 주어, 동사. 그냥 이 문장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병렬되어 있는지 잡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요. 200개의 비행기가 demolished, 커마. 다시 8대의 배틀쉽이 물밑으로 들어갔다. 주어 동사 파괴됐다는 얘기고요. and 다음에 다시 8,000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병렬. 그러니까 이 자리는 틀림없이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 자리가 되고, 동사 자리라면은 동사 문법,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태 시제를 보시면 돼요. 물론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의 기본 속성도 보셔야 되고요. 시제는 지금 계속 41년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 시제 괜찮고, 수일치는 과거 시제니까 필요 없는 거고 딱 하나 태일치. 근데 demolish 뒤에, 요거 좀 제가 지울게요. demolish 뒤에 대상, 목적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커마로 연결돼서
다시 뒤에 주어 동사 구조가 이어지는 거니까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동사는 수동의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demolished는 어떻게 바꿔 써야 된다? 여기다 쓸게요. 시제가 과거니까 was demolished.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죠. 문제의 정답은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demolish이 이제 뜻 기억해야 돼요. 파괴하다라는 개념이고 비행기가 파괴가 됐다는 얘기죠. 당연하게 수동의 개념으로 와야 된다는 거 자명한 사실이고요. 자, 3번 갑시다. 3번은 기타 품사 중에서도 대명사 문법은 딱 하나, 수일치. it가 뭐로 바뀔 수 있다? their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복수로. 근데 문맥적 개념을 보셔야 돼요. 대명사 수일치를 따질 때는 해석이 동반이 돼야 된다. 됐습니까? 뭐에 horrifying consequences가 이제 동사 자리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savage attack 그리고 horrifying consequences가 propelled the United States into 어디로? World War II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t은 문맥적 개념으로 어택을 받는 거고 공격의 결과물이 이랬다는 얘기고 당연하게 어택 s 안 붙었으니까 단수 is 나쁘지 않다. 자, 4번 ed가 붙었다는 것은 준동사 문법으로 하지만 자리값이 동사 자리니까 뒤에 목적어 유무 확인하시면서 능동의 형태 나쁘지 않다.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없었다면은 propel은 be propelled 이렇게 수동태로 고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펠러 들어보셨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기구가 프로펠러를 달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진 또는 앞으로 나아가다. 프로펠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뜻이고요. 프로펠러로 인해서 이제 나가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되고 이건 이제 자동사, 타동사 같이 쓰는 그런 동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죠. 4번도 밑줄형 어법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1번 뭘 묻는 문법인가? had taken 했으니까 이거는 동사 문법이 틀림없을 거고요. 수일치 필요 없습니다. 왜? 과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시제태만 갖고 가시면 되고요. had pp는 어때요? 능동 형태로 좀 취했는데 사실은 take part in 이게 구동사고 어디에 참가하다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 그래서 능동 형태 나쁘지 않다. 시제 보셔야 돼요. had pp는 과거보다 이전의 일을 설명합니다. 글의 맥락을 보면은 어떤 리서처들이요 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이 had를 꼭 보셔야 돼요. 사역동사고 어떤 학생들이죠? 후 이해하는 학생들이에요. 시험에 참가했던 학생들에게 시킵니다. 뭐 하라고요?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description, 묘사가 된 것을 읽어보라고. 그 묘사는 지금 누군가에 대한 묘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야. 그러면은 이 묘사한 내용을 모아보라고 읽어보라고 시키는 거죠. 리서처들이. 자, 질문. 학생들이 실험에 참가한 게 먼저일까요? 읽도록 시킴을 당하는 게 먼저입니까? 참가한 학생들을 놓고 읽어보라고 시키는 거니까 당연하게 참가한 게 먼저다. had pp 과거 완료 괜찮죠. 대과거의 쓰임. 뭐보다는 읽게 시키는 것보다는 이미 참가를 먼저 해야지 그래야지 뭐가 가능해지는 거야.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잘 정리됐습니다. 자, 2번 역시 마찬가지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의 원형 부정사 뒤에 반드시 목적어 있는지 확인. 뭘 읽는 거지? description을 읽는 거니까 뒤에 대상이 있다. 그래서 능동의 형태 read 나쁘지 않다. 1번, 2번 둘 다 그냥 오케이. 자, 3번 believed 항상 똑같아요. ed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부터? 준동사로 출발하시고 자리값을 따지시면서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고민할 거 없죠. who 관계사절에 동사를 묻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준동사 문법이 아니고 자리값에 의해서 동사 문법으로 바뀌어야 되고
동사 문법은 수, 태, 시제, 동사 갖고 있는 동사의 기본 속성 보시면 되는데 어때요? 과거 시제니까 수일진 필요 없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제는 과거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됐지? 이제 중요한 건 태일치인데 자 이제 요거는 보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believe의 목적어가 있니?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 목적어 있는데요. 뭐가? 여기 요거 투부정사가 동사의 목적어 아닐까요? 라고요. 얼마든지 우길 수 있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그런데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요 구조는 동사가 딱 정해져 있죠. 어떤 동사들이 소망, 뭐 그 다음에요 선택, 결정, 약속, 계획 이런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법서든지 간에 문법서를 보시면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요 문법적 개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는다, 인지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was believed, 수동태로 바뀌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꼭 좀 기억해야 될 문법이 하나가 있죠. 요건 하나 우리 필기합시다.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believe, 믿기를, 말하기를, 됐습니까? 생각하기를. 그리고 이제 뒤에 대주어 동사 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영어 문장은 말이에요. people, 이게 주어를 막연한 일반인, 별로 중요치 않은 그냥 너도 나도 다 될 수 있는 그런 주어를 놓고요. people believe that 이런 영어 문장은 구사하지를 않아요. people say that 이런 영어 문장은 구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people think that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대디하다라고 우리말 구조의 느낌은 전혀 나쁘지 않죠. 근데 영어는 이런 문장 구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문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뭐 이견이 없죠. 그냥 바로 수동태로 바꿔 쓴다. 그래서 대절의 주어를 요 주어 자리에 이렇게 놓는데 동사는 뭐로 바뀌는 거고요? BPP 수동태로. by people은 전혀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생략해서 쓰죠. 이렇게요. 그런데 영어는 대절 주어도 극히 꺼려하죠. 얘가 뭐로 옵니까? 가주어 it로. 그리고 be believed, be said, be thought. 이건 그냥 BPP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대절을 취하죠. 이렇게요. 여기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이 문장은 굉장히 빈도 높게 많이 쓰이죠. 이런 문장들은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었죠. 대절의 주어가 주어 자리로 나온다. 동사는 is believed, is thought, is said. 그리고 접속사 that을 지우고 이 동사가 뭐로? 투부정사로 바뀌는 구조. 물론 이제 to have pp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공식처럼 정리하세요. be believed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 be said 뒤에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be thought 뒤에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이렇게 투부정사가 바로 온다고. 정리됐지? 이렇게 투부정사가 바로 올 때 앞에 동사는 항상 어떤 형태를 취해야 돼? 수동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어처럼 외우세요. be believed 투부정사, be said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 be thought 투부정사. 이건 그냥 단어처럼 외워두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believe 투부정사는 못 쓰고요.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BPP 수동태로 바뀌어야 된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었고 4번의 arouse는 동사 문법이고요. arise의 과거, 과거 분사 arisen. 이 단어의 속성, arise는 일형식 자동사. 그래서 뒤에
전치사고 나오는 거고 항상 능동 형태를 취해야 된다. 전반적인 시제는 과거니까 4번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왜 3번인가?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생활영어 문제 5번 문제로 넘어가죠. 어렵지 않죠? 생활영어는 요새 생활영어 추세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약간의 독해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내가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시간을 댈 수 없을 것 같아. make it 요 개념이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 전에 벌써 계획을 했던 건데 왜 오늘 못해? 못 나와? 알아. 그런데 뜻하지 않게 늦게까지 오늘 밤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is there any way you can come later? 늦게라도 너 올 수 있을까? 글쎄 좀 의심스러운데 올지 못 올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게. 상황이 바뀌면은 알았어. 그리고 빈칸을 제시합니다. 1번 You can miss it. 요거는 주로 길 물어볼 때 나오는 얘기죠. 필기하시고요. 이제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뭐 go straight down this street. 그 다음에 이제 then turn right.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그 다음에 you can miss it. 그러면 이제 너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요 you cannot miss it이라는 표현을 쓴다. 길 물어보는 그런 개념 전혀 아니고요. 내가 make it 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 나 make it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뜻이야. 앞에 의심스럽지만 그 상황이 바뀌면 전화해 줄게 라고 얘기했으니까 알았어. 근데 갑자기 얘가 다시 내가 오늘 너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그 장소로 못 갈 것 같아. 파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죠. I owe you one. 내가 너한테 빚 하나를 졌다. ow가 빚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유 정말 네 덕분에 이거 해결했다. 내가 너한테 빚 한번 졌다. 나중에 이제 빚 한번 갚을게. 뭐 이런 표현 정도가 이어지겠죠. Take it easy.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 그럼 수고해. 좀 easy하게 가봐. 요 정도의 느낌이니까 문제의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요지 문제. 선택지를 먼저 쓱 봤더니 선택지에 뭐가 나온다? 공통된 어휘. 뭐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음식하고 역시 음식이라는 개념이 연결이 된다. 됐죠? 아이들하고의 음식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글감을 먼저 좀 잡아보시라고. 뭘 토대로 해서? 반복 어휘를 토대로 해서. children이 지금 3번 반복, 음식 3번 반복이니까 틀림없이 이 글은 음식과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한다. 글감 잡으시고 본문에서 와야지 글이 난잡해지지 않고요. 집중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번씩 볼까요? all too often 너무나 자주 나는 카운슬 했대요. well-meaning parents들한테 who 어떤 parents냐면은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음식을 먹었으면은 원하는 이런 parent들이요. 하지만 뒤에 요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식으로요? 부과함으로써 rigid 엄격한 eating rules를 부과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제공해 주는데 그 건강한 식습관을 부모들이 철저하게 뭐해야 된다? 그 rigid 아주 엄격한 eating 룰을 적용해 줘야 된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룰이 결국 뭐뭐하게 되다. end up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바람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엄격한 eating rules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eating rules를 자꾸만 impose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장이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해준 거예요. 어떤 연구가 있어요. 1996년도에 From Idle Feeding 요거로부터 요 전문가로부터. 근데 이 전문가는 이제 이런 사람이고요. 이제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언더스코어 한대요. 이 문제를. 앞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뭐 하면은 엄격한 이팅 룰을 갖다 대면은 이런 룰을 들이대면은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느낌. 문제점이 언더스코어를 된다는 느낌. 그 연구가 보여준대요. 역시 대절에서 중요한 정보가 나와야 되고요. 부모의 사용이야 어떤 거지? restrictive, 제한적인 feeding practice를 사용하면은 자, 이런 문장 구조 보셔야 돼요. not only A 다음 줄에 but B 이런 식으로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팅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요? 이팅을 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애가 밥을 먹게 돼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발한다고요. 소비를. 어떤 소비인데요? 특정하게 제한된 음식만을 먹게 된다. 왜? 부모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배가 안 고파도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음식만을 먹게 된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바로 다음 문장에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러한 역설이다. 앞에 파라독스에 대한 느낌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 뭐 읽었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부모들이 아이들의 밥 먹는 것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글인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허락하는 게 중요하대요. 아이들이 인터널 헝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풀리스 큐를 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인터널 헝거 느낌이 오나요? 내적 배고픔. 풀리스 큐의 뜻이 뭐죠? 안 오면은 빨리 뭐 하라고요? 스킵. 안 잡히면 스킵이야. 그래도 머릿속에 뭐는 있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은 애들이 밥 먹는 건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느낌은 와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필요로 한대요. 배울 필요가 있대요. 뭐가? 전문가가 되는 것. 자기 자신의 몸에 됐습니까? 예. 자기 자신의 몸에 전문가가 되는 것을 바이올로지컬 큐라고 칭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전문가가 안 된다면 아이들의 발전 여기서 답이 나오면 돼요. self regulate. regulate 기억나시죠? 두 가지 뜻. 규제 또 하나의 뜻 규정. 정하는 것. 뭔가 룰을 정해서 뭐 한다? 규제하는 그런 느낌으로 와야 돼요. 이팅의 큐를 이팅 큐 신호를 스스로 뭐 한다? 규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제하면은 차례로 얘네들은 vulnerable 되기가 쉬울 거고요. 됐죠? 이팅에 특히 어떨 때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또는 상당한 많은 양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엄격한 규제나 잣대를 들이밀어서 애들한테 어떤 이팅 헤빗을 만들어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정도의 글의 흐름 잡아주시면 돼요. 1번 impose 부과하다. 아이들에게 엄격한 이팅 룰을 부과하라. 부과하지 말아라. provide 제공하는 것. A with B.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라. 외려 이게 더 적절할 수 있죠. 3번 과도하게 규제하지는 말자. 아이들의 식습관을 이것도 될 수 있고요. 규제하지 말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말자는 거니까. 바로 잡는 겁니다. 습관을. 이팅에 대한 습관을 단지 뭐 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먹는 것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먹는 그런 습관은 안 된다. 정리됐습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읽은 정보는 뭐였었다? 아이들한테 엄격한 규칙을 들이미니까 아이들은 뭐가 안 되더라? 제대로 된 식습관을 가질 수 없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한 것을 food intake, 음식 섭취를 뭐 하지 말라고 지나치게 excessively 지나치게 regulate, 규제하지는 말자. 뭐 규제하지 말자. 가장 적절한 답인 것 같다. 3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요.
자, 7번 주제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먼저 좀 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 단어의 느낌이 지금 반복된다는 거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냥 레브라더 이 정도로 그냥 잡아주시고 얘에 관한 글인가 보다. 시작해 볼게요. 얘네들은요, 디센던트 요 정도는 이제 끌어내야 돼. 후손이다. 유러피언 그리고 레브라더 네이티브 피플의 후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커마 치고 나오는 정보 별로 중요치 않죠. 그냥 빨리 다음 문장 넘어갑시다. 첫 번째 문장. 얘네들은 우리의 주인공들은 후손인데 유럽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네이티브 토속 사람들 원주민들하고의 후손이 바로 얘네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 문장 정도는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 텀 메티스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모르면 하는 거다. 믹스드, 섞여 있다라는 개념이 연결이 돼요. and 어차피 논리의 방향 같으니까 전 뒤에 거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고유명사 쭉 나오는 요 느낌 별로 중요한 정보 없거든요. 됐지? 잠깐만, 뭘 설명하려고 믹스드 되어 있다? 그 다음에요. 19세기 초반 중요한 정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컴퍼니들이요. 젊은 유럽 남자들을 리크루트 했대요. 뭐 하려고요? 이쪽에서 일을 좀 해보라고요. 리크루트 몰라도요. 그냥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젊은 유러피안 남자들 이 정도는 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은 와이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정도쯤 가면은 이제 벌써 글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앞에 후손인데 누구의 후손이야? 유럽 사람들하고 원주민들과의 후손. 하나 잡았고요. 믹스드 되어 있다는 느낌이 이제 와야죠. 어때요? 유럽 사람하고 원주민들이 섞인 걸 얘기한다. 합쳐지는 느낌. 됐죠? 그럼 이제 이거 배경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한테 일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뭔데? 와이프를 못 찾겠다. 와이프를 못 찾는 이유가 뒤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거 별로 군더더기 정보들이에요. 여기에 힘들이지 마시고. 요 정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few 부정어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거고요. 유럽 사람들 중에서 여성들이 거의 없다는 느낌. 그러니까 유럽의 남자들만 와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여성들이 없다는 거죠. 유럽 여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밖에 원주민들하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믹스가 됐다. 그래서 이 렘브라도 메티스는 누구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원주민들과의 후손이 된다. 그 개념만 잡아주시면 제가 이 뒷부분을 굳이 안 읽는 이유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좀 볼까요? 자, 여성들이 수가 없어. 유럽 여성들이. So 그래서 됐죠? As was the case in Northern 렘브라더의 경우처럼 유럽의 남자들하고 됐죠? 그리고 서더널 렘브라더가 뭐 한다라고요? 결혼을 했다는 거죠. 소위 뭐라고 불려지는 에스코먹스라고 불려지는 그런 여성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 이 메티스라는 개념이 믹스의 느낌이고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하고 네이티브 피플하고의 어떤 그런 믹스된 느낌. 선택지 갑시다. ethnic 꼭 외우시고요. 민족적, 윤리적 아닙니다. 윤리는 ethical. 이게 윤리적, ethnic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background 배경, 얘네들의 민족적 배경. 괜찮은데요. 2번, 여성들의 수가 부족하다. 이쪽 해안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수가 부족했다. 또 이제 유럽 여성들의 수가 부족했다는 건데 이건 어때요? 굉장히 specific, 제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손이라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한 개념이 연결이 된다. 아무리 봐도 1번이 정답일 것 같고요. 인구와 문화, 이쪽에 인구 문화를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현대의 메티스들에 대한 노력, 뭘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말도 안 되죠. 예. 물론 컨템포러리는 뭐 동시대라는 뜻도 있어요. 동시대 메티스트들에 대한 뭐 운동들, 노력들, 독립을 위해서 이런 거 없다. 1번, 2번 갖고 고민할 거고 정답은 1번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역시 제목 문제 선택지를 한번 봐보시고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뭔가 원리 또는 원칙에 관한 글인가 보다. 물론 도덕적 같은 맥락의 표현이다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본문 시작해 볼게요. 전치사고 그냥 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퍼스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 하려고요? 자신의 어떤 도덕적 프린시플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중.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 리플렉트 할 수 있도록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 퍼스, 이렇게 퍼스라는 단어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단어고요. 우리 뭐 동영상 할 때도 퍼스, 일치 정지 좀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덕적 원리에 대한 사고를 위해서. and 논리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뒷부분 그냥 퉁 치고요.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올게요. 이렇게 해야지 문제풀이가 빨라집니다. 어차피 and는 다 뭐예요? 논리의 방향이 같거든. 앞에 문장만 제대로 잡으면은 저는 and 미련 없이 그냥 다 버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온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 원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그 원리는 중요하다라고 믿는다. 하지만 도덕적 원리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원리라는 게 사람들의 놈 중에 어떤 한 부분이 되면은 그 사람은 강력하게 이 도덕적 원리에서 요구되는 행동들을 따라서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 뭔 말이요? and 좀 더 볼까요? 이 도덕적 원리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에는 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받아들이면 내가 도덕적 원리를 어떻게 뭐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행동도 간다는 그 정도의 내용. 뒤에 거는 안 봐도 돼요. and 다 똑같은 논리인데 뭐. 됐죠? 그래서 이 정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nd 이하는 뭐 이거는 뒷부분은 볼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어떤 경향이 있다? 죄책감을 갖는 경향이 있대요. 자신의 행동이 violate, 이 정도는 끌어내야 돼요. 위반하다. 원리를 위반했을 때 죄책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덕적 원리를 갖고 행동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죄책감을 갖는다. 근데 역시 논리의 방향 같으니까 안 읽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재는 서로 다르겠지만 이제 도덕적 원리가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은 어차피 소재는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논리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전 이 부분 안 읽어요. 내가 읽은 내용이 뭔데요? 도덕적 원리대로 원칙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행동해라. 요거죠. 도덕적 원칙대로 행동해라. 5번 보세요. 도덕적 원칙, 행동을 가이드해 준다. 4번이 정답이고요. 도덕적 통합성, 요거하고 도덕적 원리 이런 느낌 없었어요. 내가 읽은 정보는요. 이 도덕적 원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글의 맥락은 딱 요게 정리했던 대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죄책감이 드니 도덕적 원리를 먼저 체크해봐. 말도 안 되는 선택지고요. 4번 정답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자, 내용 일치 제가 좀 표시를 했고요.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에 낮에 주로 활동하면서 밤에 잠을 잔다. 얘네들은 이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diurnal이란 단어가 주행성. 이거 같이 쓰면서 외우세요. 이거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nocturnal. 쇼팽에 nocturne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야상곡.
밤을 생각하면서 쓴다. 야자가 밤야자거든. 넉턴이라고도 하죠. 이 단어는 꼭 좀 같이 외우셔야 되는 두 단어. 얘는 주행성이고요. slumber, 졸다, 자다, 밤새도록 잠을 잔대요. 물론 아주 자주 낮잠도 자기는 해요. 됐습니까? 주행성인데도 밤에 잠을 자는데도 낮에 잠을 잘 수는 있겠죠. 낮에 주로 활동하면서 밤에 잠을 잔다. 1번은 내용과 일치. 햇빛이 적은 습한 지역에서 무리지어 산다. 이 부분이었었어요. 얘네들은 산다고요. 어디에서요? 댄스 조밀한, 밀집된, 여기 무리라는 개념, 댐프, 습한, 반드시 외우셔야죠. 그런 환경에서. 왜 그러냐면 이곳은요, 나뭇잎이 블랙아웃,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햇빛을. 그러니까 햇빛이 없는 곳에, 습한 곳에서 무리지어 산다는 것은 내용과 일치한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머리 주변에 생김새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게 있는데 이 표현 알아두세요. Be named after, 무엇을 따서 이름 짓다라는 표현이에요. Is named after his grandparents, grandfather,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경우들이요. 뭐 주니어 붙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일 텐데. 됐죠? 스몰 헤드, 이 주변에 있는 골든 메인을 연상해서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얘한테, 타머린한테 뭘 주냐면은 어떤 작은 라이온의 모습을 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 주변에 생김새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뭐 이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메인 갈기, 사자, 숫사자는 뭐가 있습니까? 갈기가 있죠. 이걸 영어로 이제 메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이제 서로 앞에 첫 번째 문장을 잘못 놓쳤다 하더라도 무리 안에서 수컷들만 암컷의 털을 손질해 준다. 여기요, 수컷이 그루밍 들어보셨죠? 그룸, 이렇게 손질해 주는 것, 특히 털 이렇게 손질해 주는 거. 수컷들이 암컷들을 손질을 더 많이 해준다고요. 된 뭐보다 암컷들도 수컷들을 손질해 주나 봐요. 그런데 그 숫자 빈도가 수컷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암컷이 아예 안 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수컷들만 암컷의 털을 손질해 준다는 말은 암컷은 수컷들 털 손질 안 해준다는 거잖아. 있을 수 없는 논거다. 그래서 이게 불일치. 문제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일부 일치한다는 거 잡을 수 있었고 10번 무관문 고르기. 자, 도입부에서 메인 아이디어 1번까지 읽으세요. 그냥요. 잡으셔야 돼요. 역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의 역설이 요거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기 요 단어가 나왔다. 설명은 뭐하다? concise. 아까 우리 1번에서 concise 정리했었죠? 간결한. 이게 지금 1번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지 concise가 안 잡히면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이제 기본 어휘들이니까 이 정도는 좀 정리해 두자. 그래서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설명은 간단해진다는 얘기를 던졌어요. 네가 더 많은 의미를 싱글 한 단어에다가 팩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됐죠? 단어들의 사용은 더 적어질 수 있다. 여기 get the idea across, get A across, A를 떠올리다라는 개념이거든. A를 생각해내는 것 또는 뭐 A를 이해하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데 단어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설명은 짧아지는 거고요. 맞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단어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당연하게 설명은 줄어든다. 단어 몇 개 필요 없다. 이 정도의 느낌. 어려운 단어들, 이때 컴플렉스는 복잡한 뜻보다는 어려운 단어들은
resented가 된대요. 누구에 의해서? person. who 어떤 person이지? 이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resented가 돼요. 됐죠? 예. 물론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아주 흔히 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단어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then 뭐보다는 clarify보다는 이 느낌은 잘 안 올 수 있을 거고요. clarify 뜻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but 하지만 앞에 정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갖고 가면 돼. 어려운 단어들이 resented가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됐죠? 예. 그런데 이 resent를 모르면 이제 이거는 뭐 보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언어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뭔데? 앞에 resented 되는 내용이거든. 잘 안 잡혀요. 보류. 그래도 머릿속에 뭐는 있어야 돼요. 단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설명은 간결해진다. 즉 단어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쓸수록 설명은 간결해진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It is who 강조 구문입니다. Arrogance of the individual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arrogance가 커뮤니케이션의 툴을 misuse, 잘못 사용하는 거다. arrogance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좀 이따 봐드릴 거고요. 머릿속에 뭐 있어야 되죠? 단어가 어려우면 설명은 간결해질 수 있다. Best reason, 뭐에 대한 어려운 단어를 acquire, 습득하다 이 뜻이에요. large라는 개념이 큰 단어인데 문맥적 개념으로는 어려운 단어로 가야 되고요. 이게 keep A from B. 네가 뭐 하는 것을 막는다? 간결해짐을 막는다. 잠깐만. 아까 도입부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밑줄 쳐져 있지 않은 부분에서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설명이 간결해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 갑자기 뭐가 나왔습니까? 간결해지는 것을 막는다, 못하게 한다, 말도 안 되죠. 3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용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필요한 단어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보셨어야죠. resent. 여기 이제 분개하게 하는 겁니다. 화나게 하는 거. 몹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화가 난다고. 어려운 단어들. 즉 이 말은 뭐예요?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자식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개념. 뭔데? arrogance, 뽐내는 거예요. 뭐 거만함.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이 거만함이 외려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그 도구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다. 어려운 단어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이 좀 뽐내고 우쭐대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컨사이스해지는 것을 막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genuinely, 참말로, 진실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간결하게 표현한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네가 몰라, 또 사용할 수도 없어. 어떤 단어인데 imbricat란 단어를 됐죠?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된다고. 이 단어를 모르면 이런 식으로요. 있잖아. 엣지를 갖고 있어. 그게 중복되는 규칙적인 어떤 그 어레인지먼트 타일처럼 됐죠? 지붕 위의 타일처럼 또는 스케일 물고기의 비늘처럼 꽃의 잎처럼 세퍼 꽃잎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20단어 이상으로 한 단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까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단어로 위에 있었던 이 난잡한 설명들을 다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려운 단어가 설명을 간결하게 해준다. 그래 그러면 딱 요거였었다는 거죠. 임브리케이트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뭐 있잖아 그 기와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얽혀서 뭐 중철되고 비늘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 있잖아. 중철되는 거. 꽃잎도 마찬가지잖아. 막 설명하는 거거든요. 임브리케이트를 알면은 그냥 피아가 임브리케이트 딱 떠오르니까 설명이 뭐 할 수밖에 간결해질 수밖에. 그 내용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잘 정리됐고요. 11번 넘어갑니다. 자, 다시 어휘 문제로 들어옵니다. 빈칸 뭐 해야 돼요? 문맥적 개념을 보셔야 돼요.
최근까지 얘네들이 일본에서 가공되는 폴트리 미트를 수입하는 것을 뭐한다? 듀투 뭐 때문에요? 걱정, 근심 때문에. 뭐와 같은 걱정이지? 벌드 플루라든가 하이진 퍼실리티. 벌드 플루는 뭐 조류 독감 정도는 그냥 바로 끌어낼 수 있죠. 조류 독감이라는 어떤 이런 그 걱정 때문에 됐습니까? 예. 수입을 뭐한다? 빈칸한다. 1번 minded, 꺼리다, 즐기다, 수입을 수행하다, violate, 위반하다, 수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조류 독감의 문제 때문에 수입을 꺼린다는 거. 이게 바로 포인트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가공하다의 뜻.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가공된 폴트리라는 단어가 가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금이 뭐냐면은 집에서 기르는 새 종류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닭, 뭐 오리 이런 것들 다 집에서 기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폴트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가금류 고기 상품들, 가공된 고기 상품들을 수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due to 뭐뭐 때문에. 뒤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search ASB, A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뒤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걱정인데 그 걱정에 대한 구체적인 게 어떤 것들, 뭐 조류 독감. 여기 이제 하이진 위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위생 시설 이런 것들이 별로 탐탁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수입을 꺼려한다. 1번 정답 어렵지 않았었고요. 12번. 자, B는 선호한대요. 완벽하게 균형 잡힌 꽃을.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B들은 더 많은 넥타를 뭐 한다라고요? 이 꽃들이겠네요. 문맥적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없는 꽃들보다 이 꽃들이 더 많은 넥타를, 꿀벌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embed, 끼워 넣다, 삽입하다, invade, 침략하다, yield, 세 가지 뜻, 생산, 양복, 항복, 굴복. 양보나 뭐 항복, 굴복이나 같은 맥락으로 생산하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요. 됐죠? 런치, 두 가지 뜻, 시작하다. 미사일, 뭐 대포 이런 것들을 쏘다. 됐죠? 자, 문맥적인 다시 한번 봐볼게요. 새들이, 꿀벌이 뭘 더 선호한다고요? 완벽하게 균형 잡힌 꽃들을. 왜냐하면은 이렇게 균형 잡힌 꽃들이 더 많은 넥타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보다요? 균형이 없는 꽃들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됐죠? 네,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요. 13번. 자, 13번은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문법적 개념 보셔야 되고요. 자, 1번 바로 나와야 돼요. scarcely when, scarcely before. 이 구조에서는 얘는 반드시 had, pp 구조를 취해야 된다. 뜻은 연주를 끝내자마자. audience가 요 시제, 과거 시제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건 한번 정리하고 가세요. scarcely, hardly, no sooner. 요 단어에 집중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다 부정어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고요. had, 주어, pp. 뒤에 hardly나 when은 hardly나 scarcely는 when, before라는 접속사하고 no sooner는 then하고. 자, 이때 뒤에 주어, 과거 동사 나온다는 거. 이거까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제 패턴 하나를 외우세요.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요 구문 잘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scarcely had pp로 고쳐 쓰는 거다. 2번 요 시제 패턴 보셔야 돼요. over, during, 뭐 in, for, past, last, recent 시간 개념, 현재 완료 시제 꼭 써야 되는 거. 시제는 좋은데 여기서 갈죠. own 밑에 하나 쓸까요? 소유 동사는 뭐가 안 돼? 꼭 기억해 두시고 그냥 have owned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BING로 진행 시제를 썼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Only after 밑줄 뒤에 주어 동사, 하지만 주절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도치돼야 된다. day가 주어니까 were 딱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4번 시제 관계,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take question의 시제가 절대로 현재일 수는 없고요. 주절이 지금 뭔데요? 긍정문이니까 부가 의문문에서는 부정으로. 그래서 didn't he 이렇게 고쳐 써야 된다. 됐죠? 해설지 보시면 이거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14번 never 부정어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도치. 한 문장 안에 동사 2개 나오면 반드시 시제 일치 확인.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종수절에 미래 시제가 나와 말도 안 되는 거죠. would 미래 과거로요. barely 부정어,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도치. please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니까 주체가 사람 ed 좋고요. 왼절의 시제가 과거, 자 주절의 시제는 현재. 기억나십니까? 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시점이 어떻게 돼야 돼? 과거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주절도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요건 가는 길에 heard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 부정사, 뒤에 의미상 목적어 있으니까 다른 건 다 맞았어요. 2번도 딱 시제 관계가 잘못됐다. so 형용사, so 부사가 문두에 위치하면 뒤에 주어 동사 도치되고요. 요 so 형용사, so 부사가 나올 때 뒤에 이제 접속사 대절이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너무 슬퍼서 울음을 터뜨렸다. burst는 과거도 burst, 현재 분사도 burst. 과거 분사도 burst. 시제가 과거, 얘는 시제를 과거로 본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everyone인데 s 안 붙었다고. 과거니까. 3번 정도 미도해 주시면 되고요. 4번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왼절의 시제가 had lost고요. 대절의 시제가 bought예요. 근데 문맥적 개념을 보세요. 사준 게 먼저입니까? 잃어버린 게 먼저입니까? 사줬으니까 잃어버렸을 거 아니야. 얘는 had bought 과거 완료 대과거로요. 잃어버린 거는 lost 과거. 시제 패턴이 이래야지 문맥적 개념이 맞잖아. 근데 이게 시제가 바뀌었죠. lost는 had pp, bought는 과거, had lost는 lost로요. 얘는 had bought로. 현대 영어는 had bought 안 써도 돼요. 그냥 둘 다 과거로 쓰면 돼요. 근데 굳이 이걸 썼다는 것은 시제 관계를 살펴보라는 거죠. 사준 게 먼저겠죠. 사준 걸 잃어버린 것 테니까. 그래서 had bought 잃어버린 건 과거. 4번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시제 관계가.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제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됐죠? 오케이. 자, 15번 문제는 생활 영어 문제입니다. 내용 중 어색한 걸 고르는 문제였었고요. 캘리그래피라는 게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고 얘가 뭘 의미하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내가 중국 글자 요거에는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1번은 잘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시고 2번 세라믹스 아세요? 요 단어요. 네 뒤에 있는 저거 좀 봐봐봐 그랬더니 네가 의미하는 게 섹션 어디에 있는 ancient pottery에 있는 섹션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글쎄요. pottery, ceramics 안 잡히면 이건 어쩔 수 없죠. 얘도 보류. 큰일 났다. 보류가 많아서. 근데 3번을 보시면은 여행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잘 잡히시죠? 이런 표현은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동사 편에서 cannot help ing. 저는 항상 여기다가 명사 붙여주거든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tuition 이 정도는 끌어내잖아요. 수업료가 너무 비싸. 이상하잖아요. 여행에서 돈 많이 썼다고 어쩔 수 없었잖아. 그 대신 재밌게 놀았잖아. 뭐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등록금이 너무 비싸잖아. 이상하다. 문제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요. 4번도 계속 좀 볼게요. Hurry up. 서둘러. 이 여자가 의식이 없어. 그랬더니 secure. 확보하다라는 뜻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머리를 확보하고 즉 머리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라. 4번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럼 이제 1번, 2번이 뭐냐? 이 캘리그래프란 단어가 서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해 아시죠? 예, 뭐 이제 중국 글자로. 근데 이제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고 했더니 나는 그 캐릭터는 잘 모른다. 중국 글자는 잘 모른다. 1번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세라믹스 도자기입니다. 파러리 도자기죠. 그래서 고대 도자기에 있는 저 섹션 의미하는 거야. 그래, 네 뒤에 있는 저 도자기 섹션 봐봐봐. 내 뒤에 저거 뭐 이 정도의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3번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라는 걸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16번 연결사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호모패티라는 단어는 밑에 동종요법이라고 해서 글이 쓰여져 있는데 동종요법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핵심 내용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Not A, but B. 요거는 볼 수 있어야 되거든. 너는 A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게 동종요법이다라는 거고요. 됐죠? 예. 후 어떤 사람이죠? 어떤 질병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 그냥 뭐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커마 찍고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뒤에 내용은 안 잡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단어들이 안 잡힐 수 있는 거고요. 에일먼트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질병. 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manifestation, 징후. 단어를 모르니까 이 내용은 안 잡혀. 안 잡혀도 괜찮다고. 커마 찍고 나오는 정보는 어차피 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좀 몰라도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동종요법이라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거다라는 게 딱 있어야 되고. 자, 이제 A가 나옵니다. 두 가지 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 대조의 논거, however, 인과, 그래서, 그러므로. 반대 대조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사람을 치료하는 거고, 그래서 개별화시키는 게 아주 필수적이다. 이 치료를, 됐습니까? 예. 그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개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라고요? 사람을 치료하는 거니까. 논리의 방향이 어때요? 다르지 않죠. 여기에 이제 그래서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개념이겠죠. 인과의 논리가 필요했고요. B는 쉬워요. 사람의 질병이 어디에 하나 두 개겠나. 그런데 그 중에서 arthritis, 발음 어렵습니다. arthritis, 관절염은 밑에 뜻이 있었다고. 사람의 질병이 관절염밖에 없어? 많겠지. 어때요? 크다 작다 논리가 명확하다. 그래서 B번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예시. 2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17번 빈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요거 하나 메모하자고. 빈칸 완성 문제 풀이. 제일 먼저 뭐 떠올려야 된다? 메인 아이디어. 두 번째가 투 개념. 세 번째가 빈칸을 기준으로 전후관계 논리. 어떻게 해요? 논리의 방향이 같은가? likeness. 다른가? difference.
이때 부정어 놓치지 마시고요. 논리의 관계가 인과로 연결이 되는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 세 가지는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 기준에서 이제 오답을 소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돈이라는 것은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래요. 대시로 연결되는 부분은 읽지 않습니다. 이 돈에 대한 financial sector, 어떤 그 재정적 부문은 contribute, 기여하는데요. 이 스위스 GDP의 10% 이상을 기여한대요. 그리고 스위스 프랑은 가장 트레이디드가 잘 되는 통화 중 하나래요. 비결이 뭘까요? 그 스위스 성공의 비결, 이너월드 한마디로 안전입니다. 이게 이제 작가의 견해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요, 코비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 단어 중요하죠? confidentiality, 여기서 나온 단어고요. confidential, 은밀한, 비밀스러운, 잘 외우셔야 됩니다. confidential, confidentiality, 그러니까 은밀성, 어떤 스위스 은행에 대한 은밀성. 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스위스는 그냥 이렇게 익명이 잘 보존되고 보장되는 어떤 그런 은행이다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돈 거래가 오갈 수 있는 게 스위스 은행이다. 됐죠? 자, 세미콜론으로 보충 부연하고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정보 아니고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꼭 경제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뭔 말인지 요거는 잘 안 잡혀요. 우리말로 말을 바꿔도 이런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스킵. 은행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빌, 지폐에 대한 자신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느낌도 잘 우리말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추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항목이거든요. 시험을 볼 때는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잡는다. 하지만 스위스는 이 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이 돈이라는 개념이 잘 관리가 되고 안전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로 본다면 빈칸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스위스 은행은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나와야 된다고. 선택지를 보는데 선택지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문은 아주 빠르게, 이 단어 때문에 1번은 답이 되면 안 돼요. 악화되다, deteriorate, 외우셔야 되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왔던 단어죠. 그러니까 안전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선택지니까 일단 1번은 답에서 제외. 스위스 은행은 deter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하다. 도둑들이 intrude, 침입하는 거거든요. 은행에 침입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건 분명히 안전과 관련된 내용. 3번 스위스 프랑은 가장, 이 단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counterfeit, 위조. 프루프란 단어 여러분들 요거 알죠? 워럴 프루프,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 방수. 요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위조가 안 된다는 거야. 커런시 통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위조가 안 되는 통화들이 바로 스위스 프랑이다. 이것도 위조가 안 된다는 것은 안전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어떤 노력도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문두의 부정어는 뒤에 동사를 부정하는 거거든. has not been successful. 시크릿 코드가 이제 비밀번호를 얘기하는 거고, 비밀번호를 침투하는 것, 즉 비밀번호를 아는 것, 어떤 노력도 성공하지 못해요. 어디에서는, 스위스 뱅크 어카운트에서는 비밀번호 절대로 타인이 알 수 없다는 그런 느낌. 이것도 안전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로는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바로 이때, 이게 포인트. 지울게요. 이 느낌 와야 돼요. because of. 이게 뭐지? 뭐뭐 때문에, 인과의 논리. 도움 때문에, 뭐에 대한 도움인데요? 장치의 도움이야, device. such as 예시, 어떤 장치들의 도움? 이런 장치들. 또는 특별한 color changing ink, 색깔이 바뀌는 어떤 잉크.
이런 장치의 도움 때문에 요거하고 인과관계를 따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비밀번호 침투 못한다 또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보다는 얘네들은 이 화폐 자체가 위조가 안 돼. 뭐 때문에? 다음과 같은 디바이스 때문에 뭐 이렇게 레이저가 통과되는 어떤 숫자들 또는 특별하게 색깔이 바뀌는 잉크들 이거 다 뭐하고 연결이 된다? 통화, 어떤 지폐에 대한 개념. 그래서 위패를 만들지 못한다는 느낌.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선택지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선택지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됐죠?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자. 쭉 읽어 나갈게요. 이유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 표현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dumb down이. 근데 이것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한번 봐봐봐. while이 반면에 라는 뜻이죠. 진짜 정보는 접속사, 주어 동사, 커마, 주어 동사 뒷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커마 찾아보시고요. 여기까지.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 이게 반대 대조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EU가 만들어진 것이 그 대륙, 유럽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 유럽의 어떤 삶을 뭐했다? dumb down은 플러스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이 dumb down이 간결하게 하는 겁니다. 삶을 아주 단조롭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느낌으로 오는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를 던져줍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언어의 문제로 갖고 가셔야 되고요. translation, 번역료가 너무 치솟는다. besides 동그라미, 요거는 외우세요. besides에 커마가 붙으면은 게다가. 그런데 besides 뒤에 커마 없이 바로 명사가 나오면은 명사 이외에 요 정도의 느낌 필기하시고요. 바로 앞에 번역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들 이거 이외에도 다른 게 나온다는 거죠. 다른 문제점들이 있더라. 첫 번째 문제점은 번역료가 너무 세. 언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예를 들어 주네요. 어떤 단어들은 하지 마시고요. 문제 전체를 보면은 EU에 11개의 공식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EU가 뭐 나라들이 많을 테니까 11개밖에는 공식 언어가 없어. 그럼 여기서는 어떤 그 언어들, 월스를 언어로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적절하고요. 이 공식 언어에 포함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식 언어에 포함이 안 되는 언어들도 있다. 게다가 세 번째 언어적 문제점이 나오죠. 올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멜티스라는 그 언어가 영어나 프랑스로는 바뀔 수 있어도 됐죠? 문제가 생기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멜티스를 다른 알려지지 않은 언어들 예를 들어서 뭐 리투아니아어라든가 이렇게 멜티스는 리투아니아어로는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의 문제점을 또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번역 요금 비싸고 공식 언어도 11개밖에 안 되고 번역의 문제점이 있다. 또 나옵니다. 게다가 그 단 한 개의 공식 언어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관리들은 뭐 하고 싶어 한다라고요? 적어도 빈칸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이 잡혔고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인데 언어의 문제점이거든. 그런데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역의 문제점, 공식어의 문제점, 번역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던져주는 거예요. 공식어가 11개. 됐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개로는 줄이지 못해도 적어도 그 숫자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선택지를 한번 봐볼게요. 다이얼렉트 방언, 방언을 배우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언어를 번역하자 하나로는 만들 수 없어도 적어도 언어를 번역하자 유럽연합에 가입하자 그 숫자는 좀 줄이자. 어때요? 이게 전후관계 논리. 역시 반대 대조의 논거를 통해서 하나로는 못 만들어도 좀 줄일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 흐름 역시 이 문제도 전후관계 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4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19번 어렵지 않았었어요. 나 동그라미 치시고 same 밑줄 그어주시고요. 다르다. 자, 하수는 different를 보면은 뭐가 떠오른다? 다르다의 뜻이 떠오르고요. 고수는 different를 보면은 비교 대상이 있을 거다라는 걸 떠올려요. 아니나 다를까 서구에서는 silence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silence는 어때요? 서구와 일본에 대한 silence의 차이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서구에서 silence는 이런 개념이고 하지만 일본에서 silence는 요 반대 대조의 시그널이 있으니까 적어도 B는 C 앞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on the other hand를 취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B가 앞에 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C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답에서 제외. A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공간 개념.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투 개념이죠. 작가가 한 단락 안에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던져주는 거야. 일본에서는, 서구에서는 silence는 이런 개념이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silence는 이런 개념이다. 됐죠? 요건 이제 서로 반대 대조되는 느낌. 그럼 이제 A번을 들여다보시고요. 물론 인과의 논리도 있습니다만은 A는 일본일까요? 서구일까요?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A가 서구라면은 어떻게 가는 거죠? 서구는 서구끼리 묶으시고요. 하지만 서구는 서구끼리요. 그러니까 B 다음에 C번을 연결시키고 하지만 일본은 이렇더라. 만약에 얘가 서구가 아니고 일본이라면은 어때요? 서구는 이렇다. 하지만 일본은 이렇다. 일본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어떤 단어가요? Japanese counterpart. counterpart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앞에 있어. 이 사람에게 됐습니까? 예. 사일런스의 개념은 일본 애들은 이제 좀 퍼스를 두고 좀 침묵한다 하더라도 서구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좀 기다려준다는 느낌. 틀림없이 여기는 일본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구 먼저 쓰고 반대되죠. 일본 넘어오고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진다. 그래서 글의 순서는 B, C, A, 2번이 정답. 자, 제시문 일단 마지막에 읽으시고요. 본문부터 읽어 나가세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초기의 인간은 접근을 했다고요. 단지 어디에 아주 제한된 숫자의 머티리얼에만. 이 머티리얼이 어떤 것들인데 구체적인 설명들 불필요한 정보예요. 시간과 함께 그들 earliest humans를 받을 거고요. 테크닉을 발견을 해요. 뭘 위한 테크닉이죠? 머티리얼을 찾았는데 이거를 뭐 한다라고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프로퍼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됐는데 이거는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뜻. 또 하나의 뜻은 특성. 내추럴 원에서의 어떤 머티리얼보다 더 뛰어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머티리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뒤에 걸 다 못 잡아도 돼요. 그냥 머티리얼을 찾았고 이 머티리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느낌. Furthermore, 논리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게다가 이 머티리얼에 대한 특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뭐함으로써? 뭐에 의해서? 열 처리에 의해서. 머티리얼에 열을 가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머티리얼이 바뀐다는 거. 이런 어떤 그 지점에서, 이런 점에서 material utilization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또는 전체적으로 selection process가 될 수 있는데 that 어떤 selection process냐면은 deciding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됐습니까? 예. 하지만 제한적인 머티리얼에서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은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맞춰지는 어떤 그런 그 특정하고 잘 응용될 수 있는데 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2번 문장이 무슨 느낌인지 안 왔을 거예요. 요즘 내가 해준 거거든. 그리고 들었는데도 무슨 느낌인지 싹박하게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요. 저도 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3번을 보면서 this 이러한 지식은 나와야 돼요. 커마 빼세요. 바로 동사 empowered.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 뭐하도록요? 패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필요 없고요. 뭐를요? 머티리얼의 특성을 패션할 수 있도록.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러한 지식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empowered. 이 정도의 느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지식,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계속 10월달 내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지식 형용사의 쓰임. 예를 들어서 this, 복수 형태 this, 필기하세요. that, 복수 형태 those. 이거 모르면 일반성 문제 안 푸는 거나 마찬가지야. such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요 this나 those는 복수 명사를 씁니다. 항상. 요 명사는 반드시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반드시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요 명사는 반드시 바로 앞 문장에. 반드시 요거 중요하다. 바로 앞 문장.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지시대명사의 쓰임. 뭐 he, she, it, they 이런 것들 됐죠? 이런 지시대명사들 그냥 쓰지 않습니다. 영민들은 요 단어를 쓰면은 반드시 어떤 전제?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바로 앞 문장에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가리키는 명사가. 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두 가지를 갖고요. 10월 달은 제가 한번 이 일관성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자꾸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에 반응이 와야 돼요. 이제 저랑 같이 쭉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this knowledge 하면은 반응이 온다고. 이 문장 앞에 지식이 있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내용의 흐름이 잘 안 잡히니까 글쎄 지식이 이게 있나? 이게 지식인가?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단어가 꼭 같지는 않거든. 앞에 knowledge라는 단어 말고요. 다른 의미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놓치면 안 돼요. 여기 them. 그들에게 어떤 힘을 준다. 그들에게. 바로 앞 문장, 즉 2번 문장에 좀 지울게요. 2번 문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2번 문장에 요 them을 가리킬 수 있는 복수명사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복수명사 느낌이 요게 계속 복수명사로 오거든요. 글쎄 뭐 특성들, 요것도 S 붙었으니까 복수명사로 보셔도 되고요. 어떤 물질에게 힘을 부여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번은 잘 안 잡힌다고.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읽어놓고요. 이제 제시문으로 갑니다. it was 대신데 나던틸이 강조로 나와 있네요. 비교적 최근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과학자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관계를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서의 관계를 과학자들이 이해하게 되었다. 과학자들의 이해, 이러한 지식으로 them, 과학자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었다. 이게 훨씬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으로요? 3번으로 들어왔어야 된다. 여기에 있는 이런 지식은 바로 뭐로 하는 거지?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것. 그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그들이 누구? 과학자들. 여기 뒤에 보면 to fashion, 만들다의 뜻이에요. fashion이라는 단어도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fashion이라는 단어, 그냥 우리 뭐 흔히 패션, 패션 유행 뭐 이런 느낌,
만들다의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들에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뭘요? 이 머티리얼에 대한 특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머티리얼에게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여기 됨은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3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20번 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내용 설명 다 마치도록 하고 우린 또 다음 주에 2회차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만나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